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내와 함께 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뭔가요? 예전처럼 되지 않는 몸, 금방 지쳐버리는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 도중에 아픈 무릎이나 허리 때문에 중간에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 60대가 넘어서면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만은 여전히 뜨겁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특히 30년, 40년 동안 해오던 똑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시도하다가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뻐근해서 숨이 차서 중간에 그만둬야 했던 경험.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몸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60대 이후의 몸에 맞는 올바른 체위와 방법만 안다면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3가지 핵심 체위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관계 도중 갑작스럽게 지쳐서 중단해야 하는 일이 없어지고 오히려 체력이 오래 지속되는 비결을 터득하게 됩니다. 셋째, 젊었을 때보다 훨씬 여유롭고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 부부간의 친밀감이 한층 더 돈독해집니다. 지금부터 30년 넘게 수많은 60대 이상 남성 환자들과 상담해온 현직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올해 63세인 한 사람으로서 솔직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이고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3세 현직 비뇨기과 전문의 이경아입니다. 3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남성 환자분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상담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진료실에 67세 김철수 씨가 부인과 함께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40년간 자영업을 하시던 분인데 표정이 너무나 어두우셨어요. 부인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결혼한 지 42년인데 요즘 들어서 남편이 관계를 너무 힘들어해요. 무릎이 아프다고 허리가 뻐근하다고 하면서 중간에 자꾸 포기하려고 해요. 김철수 씨는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마음은 예전과 똑같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예전처럼 하려고 하면 무릎이 너무 아프고 조금만 해도 숨이 차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내한테 미안해서 요즘은 아예 시도도 안 하게 돼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생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할 뿐입니다. 60대 이후 남성의 몸은 분명히 변화합니다. 무릎 관절의 연골이 닳고 허리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지구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더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무리한 자세도 괜찮았고,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해도 별 문제 없었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과학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성급하지 않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무엇보다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세 박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전립선 자위법 영상을 보신 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고 자위법을 바꿨더니 몸이 정말 달라졌어요. 그런데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뭔가 달라진 방법이 있을까요? 예전처럼 하기엔 무릎이 너무 아파서요. 박영호 씨께 제가 추천해드린 것은 단 3가지 체위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무릎 아픈 것도 없어졌고, 아내도 훨씬 만족해해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법의 힘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정확한 방법만 안다면 언제든지 만족스러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60대 이상 남성들이 젊었을 때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30대, 40대에 했던 그 자세 그대로, 그 강도 그대로 시도하다가 몸에 무리가 오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흔한 실수 첫 번째는 남성 상위 자세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60대 이후에는 무릎과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허리 디스크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거의 고문에 가까운 자세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빠르고 격렬한 움직임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체력과 지구력을 그대로 적용하려다 보니 금세 지치고 숨이 차고 심지어는 심장에 부담까지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 자세로만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데도 참고 견디려고 하다가 결국 중간에 포기하거나 관계 후에 며칠 동안 몸살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방식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관계 자체를 멀리하게 됩니다. 남편은 몸이 힘들어서 피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졌다고 오해하게 되죠. 결국 부부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노년의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최병태 씨는 제 자위법 영상을 보신 후 직접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명상대로 했더니 전립선도 좋아지고 발기력도 생겼는데 정작 아내와 관계할 때는 여전히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병태 씨의 경우가 정말 흔한 케이스입니다. 자위는 개선됐는데 실제 관계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제가 자세히 상담해 보니 40년 넘게 똑같은 방식으로만 관계를 해오셨더군요. 최 선생님, 이제는 몸에 맞는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체력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과 지혜로 승부하는 시대예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적용하신 지 한 달 후 최병태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몸도 안 아프고 아내도 훨씬 만족해 해요.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남성을 위한 혁신적인 체위 변화법. 그 첫 번째 핵심 원칙입니다. 측면 접근법을 활용하세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남성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방식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옆으로 누워서 하는 측면 접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남성이 여성의 뒤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 자세의 장점은 무릎과 허리에 전혀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세에서는 남성의 손이 자유로워진다는 점입니다. 한 손으로는 여성의 가슴을, 다른 손으로는 민감한 부위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어서 여성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68세 정광수 씨는 제 전립선 마사지 영상을 보시고 큰 도움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 측면 접근법을 시도해 보신 후 보내주신 후기입니다.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괜찮은데 아내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혼 45년 만에 처음 보는 반응이에요. 이 자세의 또 다른 장점은 지구력입니다. 체중을 지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몇 분 만에 지쳐서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자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리듬도 함께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빠르고 강한 움직임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천천히, 깊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치 음악의 느린 템포처럼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65세 김동준 씨는 제 성기능 운동 영상을 보신 후 발기력이 많이 개선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관계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셨죠. 선생님, 발기는 잘 되는데 관계할 때 자꾸 급하게 하려고 해서 아내가 힘들어해요. 제가 김동준 씨께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리듬감입니다. 동준 씨, 이제는 마라톤 선수처럼 생각하세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요. 천천히 꾸준히 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측면 접근법에서의 올바른 리듬은 이렇습니다. 처음 5분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친밀감을 쌓습니다. 그 다음 5분은 아주 천천히 깊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야 리듬을 조금씩 빠르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남성은 체력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고 여성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흥분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더 깊은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핵심 원칙입니다. 의자를 활용한 앉은 자세를 마스터하세요.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만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의자를 활용한 앉은 자세가 때로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에 남성이 앉고 여성이 남성을 마주보며 앉는 방식입니다. 이 자세의 가장 큰 장점은 남성의 무릎과 허리에 전혀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자세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관계를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눈을 맞추고 키스를 하고 대화까지 나누면서 진행할 수 있어서
정서적 친밀감이 훨씬 깊어집니다. 전주에 사시는 70세 이상훈 씨는 제 요실금 예방 영상을 보시고 큰 도움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성생활에서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선생님, 아래쪽 기능은 좋아졌는데 관계할 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오래 못해요. 이상훈 씨께 의자 활용법을 알려드린 후 3주가 지났을 때 받은 연락입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70살에 이런 경험을 다시 할 줄 몰랐어요. 아내도 젊었을 때보다 더 좋다고 해요. 의자를 활용한 자세의 또 다른 장점은 조절이 쉽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움직임의 속도와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남성은 편안하게 앉아서 여성의 리드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체력 부담을 크게 줄여주면서도 지속 시간을 늘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자의 높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여성이 힘들어하고 너무 낮으면 남성의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이상적인 높이는 남성이 앉았을 때 무릎이 90도가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의자에는 반드시 쿠션을 깔아주세요.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편안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관계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세 번째 핵심 원칙입니다. 여성 상위 자세의 올바른 활용법을 익히세요. 많은 남성들이 여성 상위 자세를 기피합니다. 남성의 자존심이나 주도권과 관련된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여성 상위 자세는 남성의 체력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최대의 자유도를 주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남성은 편안히 누워서 쉬면서도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6세 박성호 씨는 제 남성 호르몬 관리 영상을 보시고 호르몬 수치가 많이 개선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남자가 아래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박성호 씨께 설명드린 것은 이겁니다. 성호 씨, 60대 이후의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누가 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성 상위 자세에서 남성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손으로 여성의 가슴을 애무할 수도 있고, 허리를 잡아서 리듬을 맞춰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동시에 자극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박성호 씨가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신 후 2주 만에 보내주신 후기입니다.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편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아내도 전에 없던 반응을 보이고, 저도 전혀 지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게 됐어요. 여성 상위 자세의 핵심은 남성이 완전히 수동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움직임에 맞춰서 골반을 살짝 올려주거나 리듬에 맞춰서 손으로 자극을 더해주는 것이죠. 이 자세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좀 더 천천히, 이 속도가 좋아, 여기를 더 자극해줘,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원하는 바를 실시간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관계 중에 대화하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런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의 변화에 맞춰서 서로가 원하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솔직하고 따뜻한 대화가 관계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체위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측면 접근법 옆으로 누워서 하는 자세로 관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손의 자유도를 극대화합니다. 둘째, 의자 활용법 앉은 자세로 관계를 나누어 무릎과 허리, 부담을 없애고 얼굴을 마주보며 정서적 친밀감을 높입니다. 셋째, 여성 상위 협력법 여성이 주도하되 남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체력 부담 없이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세 황병국 씨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제 전립선 비대증 관리 영상을 보시고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는데 성생활까지 완전히 포기하고 계셨거든요. 선생님, 이 나이에 그런 걸 바라는 게 욕심인가요? 제가 황병국 씨께 드린 답변입니다. 병국 씨,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몸이 원하고 마음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할 뿐이죠. 황병국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시도해 보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한 달 후 병원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72살의 신혼 기분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아내가 그러는데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대요.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하니까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게 되고 더 깊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 성생활의 진짜 매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깊이와 여유, 그리고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관계의 전체적인 흐름과 준비 과정까지 함께 바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즉흥적으로 시작해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 환경적 준비까지 포함합니다. 먼저 환경적 준비입니다. 방 온도를 적절히 맞추고 조명을 부드럽게 하고 편안한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관절이 경직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따뜻하게 해주세요. 다음은 신체적 준비입니다. 관계 전에 5에서 10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목, 어깨, 허리, 무릎을 가볍게 풀어주면 관계 중 갑작스러운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9세 최영수 씨는 제 성적 컨디션 관리 영상을 보시고 생활 패턴을 많이 개선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관계 시작 전 준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제가 최영수 씨께 권해드린 것은 관계 전 10분 루틴이었습니다.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하기, 서로의 어깨와 등을 마사지해주기, 간단한 스트레칭 함께 하기 같은 것들이었죠. 최영수 씨가 20분 루틴을 적용하신 후 3주 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준비 시간이 오히려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네요. 아내도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에요. 그냥 시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 관계의 핵심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준비시켜가는 과정 자체가 관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정서적 준비입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이 앞서서 감정적인 교감 없이도 관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마음의 연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몸의 반응도 따라옵니다. 가장 효과적인 정서적 준비 방법은
진솔한 대화입니다.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때로는 젊었을 때의 추억을 함께 떠올려 보는 것이죠. 당신 때문에 오늘도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 늙어가는 게 정말 감사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지? 같은 따뜻한 말들이 어떤 전이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강릉에 사시는 74세 김대식 씨는 제 성적 자존감 관리 영상을 보시고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소통에서는 여전히 어색함을 느끼고 계셨어요. 선생님, 결혼한 지 50년인데 지금 와서 무슨 달콤한 말을 해요? 제가 김대식 씨께 설명드린 것은 이겁니다. 대식 씨, 50년 함께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쌓인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김대식 씨가 아내와의 대화를 늘리고 감정적인 교감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신 후 보내주신 후기입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몸의 관계보다 마음의 관계가 더 깊어지니까 오히려 몸도 더 잘 반응해요. 이런 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60대 이후의 관계에서는 진행 중에도 계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괜찮아. 이 속도가 좋아. 어디가 아프지 않아. 같은 배려의 말들이 관계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체위를 바꿀 때는 반드시 서로의 의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옆으로 누워볼까? 의자로 옮겨볼까? 이번엔 당신이 위로 올라와봐 같은 자연스러운 제안들이 관계를 더욱 부드럽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창원에 사시는 67세 이철민 씨는 제 밤의 자신감 관리 영상을 보시고 정말 큰 변화를 겪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관계 중 소통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셨어요. 선생님, 하는 도중에 말을 하면 분위기가 깨지지 않나요? 제가 이철민 씨께 알려드린 것은 소통도 관계의 일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철민 씨, 서로 배려하고 확인하는 대화야말로 가장 섹시한 대화예요. 그런 배려가 있을 때 진짜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철민 씨가 아내와 함께 소통하며 관계를 나누기 시작하신 후 한 달 만에 보내주신 소감입니다.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대화하면서 하니까 서로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 수 있고 실수도 없고 무엇보다 더 친밀해진 느낌이에요. 67살에 이런 걸 다시 배우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60세 이후 남성을 위한 혁신적인 체위 변화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측면 접근법, 의자 활용법, 여성 상위 협력법, 그리고 충분한 준비와 소통의 중요성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결코 성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바꿔야 할 뿐입니다. 젊었을 때의 체력과 격정적인 방식 대신 지혜와 경험, 그리고 깊은 배려로 더욱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아내와 함께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대화해 보세요. 어떤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볼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는 서로를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충분히 뜨겁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만족스러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솔직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